안녕하세요, 햄쌤입니다. 오늘은 처음으로 학교에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은 업무 시간이 다 끝났고요. 지금 시간이 딱 4시 35분이에요. 일이 다 끝나고 나서 촬영하는 거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래도 혹시라도 밖에 들릴까봐 조금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잘 안 들리신다면 이어폰을 끼신다거나 아니면 핸드폰 음량을 좀 더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봤던 면접을 복기해보고 제가 어떻게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는지도 분석을 해볼 거예요. 저 혼자 면접 끝나고 나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문제를 복기한 거라서 정확하진 않은데 대충 이런 식의 문제였다라는 것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고, 집단 토의 먼저 봐볼게요. 집단 토의 문제는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집단 토의는 보니까 대부분 시책이랑 연관되어 있는 게 나오더라고요. 그렇다고 시책을 줄줄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던 것과 같이 시책과 관련된 자신의 교과 내에서 나는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올해 집토 같은 경우에는 좀 달랐던 게 조건이 3가지가 따로 있었어요. 제시문도 나오고 조건도 있고. 2019년 이전에는 제시문이 나와 있고 이걸 다루는 문제들이었는데 2019년에는 제시문이 있는데 조건이 또 따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많은 수험생들이 어려워했습니다. 제시문에 나와 있는 성장하는 마을 교육 공동체, 학교 지역사회 협력 강화, 마을 연계 돌봄 및 방과 후 학교 운영 3가지만 다루고 조건 3가지는 다루지 않았다든지, 혹은 조건 3가지만 다루고 제시문을 다루지 않았다든지, 혹은 둘 다 다뤘지만 빠진 내용이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많은 실수가 있었었고 이것 때문에 집단 토의 만점자는 적었습니다. 면접날 아침에 저는 감독관님 들어오기 전에 대기실에 있던 다른 수험생 선생님들께 집단 토의 할 때 문제를 처음부터 순서대로 풀자고 미리 말을 맞춰놓은 상태여가지고 저희 토의 조원들도 조건 3가지를 문제라고 간주를 하고 순서대로 풀어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인 교육 생태계를 확장함으로써 기를 수 있는 학생의 역량을 한 명씩 번갈아 가면서 답변했는데 저는 시민성을 기를 수 있다고 답변을 했어요. 이에 대한 근거는 복기를 안 해놔가지고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교육 생태계를 확장함으로써 학교뿐만 아니라 온 마을이 교육 환경이 되고 함께하기 때문에 시민성이 길러진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구체적인 사례를 덧붙였던 것 같아요. 저희는 4명이라 가지고 1개씩 말을 했고 겹치는 게 있으면 저도 그 역량이 길러진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근거는 또 다른 근거로 준비를 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 조원 전부 다 한 학생을 키우기 위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고 답변을 했고, 이건 아무래도 모든 교육 영상에 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다 같은 멘트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에 대한 근거도 비슷했습니다. 어떤 TV 프로그램을 봤는데 이러이러했다. 행복한 교육 잡지를 봤는데 뭐 어느 학교에서는 이렇게 교육 생태계를 확장하고 있었는데 이러이러한 점이 좋았다. 이런 식으로 4명 모두 발언을 한 다음에 넘어갔는데도 이 부분은 3가지 중에서도 제일 적은 시간이 걸렸었어요. 세 번째 조건은 제시문과 연결지어서 답변했는데, 제시문이 교육 생태계 확장의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하면서 나와 있었고, 마침 3번째 조건이 그걸 물어보는 거여가지고 자연스럽게 연결지어서 답변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학교에서 실천 가능한 방안으로 주체를 딱 정해서 묻고 있었기 때문에 학교 차원에서 어떤 걸 할 수 있을지, 그리고 학교에서 일하는 교사가 어떻게 할 수 있을지를 생각했습니다. 먼저 성장하는 마을 교육 공동체를 위해 할 수 있는 일로 인프라를 확충한다고 하면서 꿈의 대학과 꿈의 학교를 활성화시키는 걸 말했어요. 다른 분들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지금 기억나는 건 광교? 거기에 사업체가 되게 많은데 경기도 내에 있는 학교에 와서 진로 수업 등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토의하면서 처음 알았어요. 여하튼 이렇게 구체적으로 예시를 들면서 토의가 진행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학교 지역사회 협력 강화인데 이것도 인프라 형성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답변했던 내용이 확실히 기억이 나는데, 저는 이 인프라를 형성하기 위해 교사가 먼저 마을을 탐방해서 그 마을에 있는 인프라를 알아야 된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교사는 근무지가 계속 변경된다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해당 학교가 속한 마을을 직접 2발로 걸어다니면서 관찰하고 파악해야 된다. 나도 발령이 나면 제일 먼저 학교 주변을 돌아보면서 형성할 수 있는 교육 인프라를 파악하겠다. 이렇게 근거와 세부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관리번호 6번 선생님께서는 금연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듣자마자 정말 진부하지 않은 답변이구나 라는 걸 느꼈었고 정말 보건교사가 할 수 있는 것이구나 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 문제 말고도 다른 문제들에서도 본인만의 답변, 보건교사만의 답변을 하시는데 아 진짜 저 선생님은 면접 완전 받겠구나 싶을 정도로 무척 잘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마을 연계돌봄 및 방과 후 학교에서는 사람책 프로그램을 답변했어요. 이것도 답변한 내용이 기억에 남는데 지역 주민과 학부모님이 함께 참여하는 사람책 프로그램을 해야 한다라고 답변을 시작하면서 기안84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작년에는 기안84가 엄청 유명했었잖아요. 선생님들 혹시 기안84라는 웹툰 작가를 아시나요? 하면서 직접 조원들한테 물어봤어요. 저희 토이 조원은 수가 4명이라 적기도 했고 분위기가 되게 좋은 편이었어요. 그래서 즉흥적으로 이렇게 물어보게 됐던 것 같아요. 한 명 한 명 동의하는지 눈맞춤하면서 확인을 하고 난 뒤에 최근 TV 프로그램에서 기안84가 본인이 다녔던 초등학교에 가서 재능 기부하는 것을 봤다. 아이들도 인기 있는 웹툰 작가가 학교에 와서 강의를 하니 매우 즐겁게 수업을 들었고 기안84 본인도 뿌듯하고 보람된 경험이라고 하며 모두에게 좋은 시간이었다. 이처럼 학교가 속한 마을과 연계한 사람책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 생태계를 더욱 확장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사람책 프로그램을 제가 제일 먼저 답변한 게 아니라 그 전에 다른 선생님들께서 먼저 발언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람책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기안84라는 예시를 들면서 설명했습니다. 저희가 사람책 프로그램 얘기를 할 때 도중에 시간을 재는 감독관님께서 6분 남았다고 안내해 주셨습니다. 6분 남았다는 걸 듣고 세 번째 조건에 대해 모든 구성원이 다 발언을 천천히 맡았어요. 너무 길잖아요, 6분이. 그랬는데도 시간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관리번호 8번 선생님께서 마지막으로 오늘 토의에 대해서 우리 교사들이 필요한 자질은 무엇일지 생각해보자고 하시면서 자신은 이러한 자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하면서 토의 마무리를 띄우셨습니다. 저희도 그에 맞춰서 모두 한 번씩 이야기를 했고 이때 저희가 언급했던 자질은 소통, 협력, 참여였습니다. 다들 생각하는 게 비슷해서 겹치는 분도 계셨고 이렇게 겹칠 때는 항상 저 또한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면서 또 다른 추가 근거를 대었습니다. 다 이야기를 마쳤을 때 토의 시간이 완료가 돼서 평가관님께서 이제 정리 발언을 하라고 안내해 주셨어요. 정리 발언도 한 분씩 스무스하게 마쳤고 마지막에 관리번호 6번 선생님께서 박수치며 마무리하자고 해가지고 진짜 박수치고 마무리했습니다. 토의 조원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화기애애하고 잘 웃는 분위기였어요. 특별하게 사회자가 없었고 조건 하나씩 모두 발언을 했더라도 다음 조건으로 넘어가기 전에 혹시 더 생각해 보신 게 있나요? 이렇게 여쭤보고 있다면 그분은 덧붙여서 더 발언을 하고 넘어갔고 만약에 없다면 다음 조건 내용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갔습니다. 제가 집단 토의 만점을 받은 이유를 생각해 봤을 때 내용이 특별히 엄청 좋았다거나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다만 답변 내용이 정답 기준에 부합했고 다른 조원 선생님들의 발언을 경청하는 게 보였고 정리 발언에서도 경청했던 내용을 한 번 더 언급했고 토의 중에도 혹시 다른 의견이 있는지 물어보기도 했고 빵긋빵긋 잘 웃고 감점당할 만한 사안이 없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저희 조원 선생님들 모두 최종 합격을 했거든요. 그래서 연수원에서 다 만났는데 저만 만점이더라고요. 관리번호 6번 선생님이 답변 내용이 정말 좋고 창의적이어서 내가 만점이니 당연히 6번 선생님도 만점이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 기조 발언인가 토의 발언 때 시간 초과돼서 답변하다가 잘렸던 일이 한 번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점수가 깎여서 만점이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특별하게 감점 사안이 없고 정답 기준에 부합하는 답변을 하고 토의 분위기를 싸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면 충분히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연수원에서 만났을 때 조원 선생님들이 말씀해 주셨던 게 제가 분위기를 잘 잡아줘서 고마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마 이런 것도 조금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뭔가 전체적인 분위기를 잘 이끌어 나갔었던 거? 근데 딱히 제가 막 사회자 역할을 했다거나 그런 건 아니었는데 조원분들이 이제 아무래도 다 발언을 하다가 긴장하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그때 눈 맞춤하면서 이렇게 좀 같이 웃으면서 고개 끄덕끄덕 하면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신호를 좀 표정으로 신호를 보내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조금 이런 것들도 평가위원님들한테 전달이 됐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만약 본인이 이렇게 했는데도 집토 점수가 낮다고 하시는 분들은 스터디할 때 한번 녹화를 해보세요. 녹화된 걸 잘 보시면 내가 모르는 좋지 않은 나의 언어 습관이라던가 태도가 있을 거예요. 제가 스터디를 하면서 발언 시에 학생들이나 학부모 이야기를 하다가 이것들을 잘 활용해서 이런 식으로 발언하시는 분들을 여러 번 봤어요. 약간 사소하지만 여기에서 평소 언행이나 생각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꼭 이게 감점 요인이라고는 말할 수는 없지만 제가 함께 스터디를 하고 나서 저분은 높은 점수를 받지는 못하겠다라고 생각했던 선생님들은 정말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하셨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면접에서 보여져서 어느 정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제가 이전에 올렸던 면접 하드웨어 영상 있잖아요. 그거 보시면서 계속 연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평소에 바른 생각, 바른 말 습관 가지시고요. 다음으로 개별 면접입니다. 먼저 구상형 문제인데요. 안전한 학교에 대해서 나왔죠. 그러고 제시문이 이렇게 나왔었는데 저는 이제 면접 준비를 할 때 항상 일반 교사가 아니라 보건교사로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었고 그를 토대로 면접 연습을 했었습니다. 제 구상 답안은 모두 제 교과와 관련되어 있어요. 경기도는 기출문제를 보면 가지수를 명확히 주지 않더라고요. 2가지 하기엔 좀 적은 것 같아서 항상 3-4가지씩 구상하는 걸로 연습했었는데 마침 제시문에 3가지 항목으로 나눠져 있어서 그에 맞게 구상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했던 구상형 1번에 대한 답변인데요. 복귀하면서 보니까 좀 아쉬운 점이 보이더라고요. 일단 답변할 때 따로 오프닝 멘트는 안 하고 구상형 1번 문제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첫째, 2월에 학교에 발령받은 후 학교 주변을 둘러보겠습니다. 학교에 있는 계단, 복도, 주변 환경 등을 미리 둘러봄으로써 미리 안전사고를 예측하고 추후 안전교육 시 참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전임 보건교사 선생님께 인수인계를 정확히 받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복귀하면서 보니까 아쉬운 점이 좀 보였어요. 첫 번째 아쉬웠던 점은 1, 2번을 말하면서 건강한 교육 환경 조성이랑 연계를 해서 덧붙였어야 됐는데 까먹고 말을 안 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냥 첫째, 2월에 학교 둘러보기, 둘째, 인수인계 받기 이렇게만 했었던 것 같아요. 건강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가지를 실천하겠다라고 말문을 열 걸 하면서 아쉬웠었습니다. 2번째 아쉬웠던 점은 교육 격차와 관련해서 직접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던 건데 이거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까 보건 수업을 하면서 수업 활동 시에 학습 부진 학생들이 활동을 완료할 수 있도록 활동 시간을 늘리기, 그리고 활동 시 돌아다니면서 스캐폴딩을 통해 학습 부진 아이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할 수 있었겠다 싶은 거예요. 이게 왜 구상할 때는 전혀 생각이 안 나는지 아쉽긴 했는데 점수 받은 거 보니까 여기에서 감점당하진 않은 것 같아요. 다음으로 구상형 2번 문제입니다. 보자마자 정말 전형적인 경기도다운 문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생각하는 경기도 문제의 특징들이 동아리, 전학공, 자신의 전공 관련, 그리고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말해야 이런 거거든요. 제가 했던 구상형 2번에 대한 답변입니다. 재난 안전을 주제로 한 교육과정을 선택하고 싶습니다. 미세먼지와 같은 자연재난뿐만 아니라 백석역, 온수관 사고 등 인류 발명품으로 인한 재난도 증가하고 있어서 재난 안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이제 평소에 뉴스 보면서 생각했던 것들도 함께 말했어요. 나는 사회에 이렇게 관심이 많다, 공부만 하지 않았다, 이런 걸 보여주려고요. 뉴스나 교육 관련 영상 봤었던 걸 이런 식으로 덧붙여주면 됩니다. 이 답변에서도 복귀하면서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내용 측면보다는 제가 말할 때 교육과정을 선택하고 싶다, 재난안전과 관련한 전학공 운영하고 싶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첫째, 둘째 이런 식으로 나눠서 딱딱딱 말을 했어야 되는데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와 주제를 함께 뭉그러뜨려서 말했던 게 조금 아쉬웠어요. 그리고 지금 보건교사로 1년을 지내면서 복귀한 답안을 보니까 막 엄청 보건교사와 관련된 건 아니구나라고 느껴져요. 지금 이 질문에 답변한다면 저는 생활교육 지도가 더 하고 싶고 성교육을 통한 인성생활교육에 대한 전학공을 운영하고 싶다라고 답변할 것 같아요. 하지만 점수를 보니 감점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고 싶은 것은 본인의 자유이니까 답변을 누락한 게 아니라면 정답이 없으니 모두 점수를 받는 것 같아요. 전공과 관련한 전학공 구체적인 내용도 보건교사로서 할 수 있는 것들로 답변을 해서 다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돼서 점수를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역시 면접은 정답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정답이 없죠. 명확하게 근거를 뒷받침해주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을 대답하면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즉답형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보고 두 가지밖에 떠오르지가 않더라고요. 세 가지로 답변하고 싶었는데 구상 시간이 30초를 넘어가고 있어서 두 가지를 말하면서 하나 더 생각나면 바로 세 가지로 답변을 하자 생각하고 답변을 시작했습니다. 이 답변에서 아쉬웠던 점은 가지수를 세 가지로 하고 싶었지만 두 가지로 했던 점이었고, 내용 측면으로는 최근 트렌드를 담아서 나름 잘 말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항상 가지수를 세 가지 이상 말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 점수를 보니까 두 가지 정도 말하면 점수를 다 받는 것 같아요. 합격하고 연수원에서 만난 선생님들 중에서는 한 가지만 답변했다라는 선생님도 계셨는데 생각보다 점수가 막 그렇게 3점, 4점 이런 식으로 깎이진 않았더라고요. 구상형은 시간이 좀 더 많지만 즉답형은 구상 시간이 짧으니까 두 가지밖에 생각이 안 나셨다면 바로바로 답변을 해서 답변 시간을 확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즉답형 문제입니다. 이건 구상을 짧게 완료했어요. 면접책에서 많이 봤었던 문제고 보건실에서 흔히 있는 상황이라서 자주 생각했었던 부분이라 좀 친숙했거든요. 저는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는데 제가 첫 번째 말하자마자 제 기준으로 왼쪽에 있던 평가관님 표정이 별로 안 좋아지시는 거예요. 제 생각에 3일 정도는 진짜 아픈 게 맞지 않나 싶어서 그냥 약을 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신체를 사정하고 약을 주겠다라고 답변한 거였는데 표정이 안 좋으시다가 두 번째 1대1 상담하면서 신체화를 말하니까 그때 그 평가관님 표정이 다시 펴지셨어요. 제가 개별 면접 전수가 49.63점인데 아마 이 문제에서 원하는 답변이 첫 번째가 먼저 상담을 해서 원인을 파악하고 대처하는 것이었나 봐요. 소수점으로 나온 거 보니까 그분은 점수를 안 주셨던 것 같고 나머지 두 평가관님은 제가 첫 번째 답변했을 때 그 근거를 듣고 점수를 주신 것 같습니다. 이건 복귀했을 때 아쉬웠다기보단 제가 답변하면서 평가관의 표정 안 좋아진 거 보자마자 이게 아니었구나 하면서 아쉬웠는데 뭐 이미 입 밖으로 내보낸 걸 어쩌겠습니까. 그래도 저는 제가 했던 답변에 대해 정답이라고 생각했고 실제로 저는 책기가 오래가는 편이라 요즘엔 거의 일주일 내내 아프거든요. 당당하게 제 생각을 말씀드려서 다른 평가관님들을 설득하고 점수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 여러분 자신감을 챙기시고 당당하게 발언하는 거 연습하고 실제 면접장에서도 자신감 있게 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받았던 추가 질문은 정말 받았을 때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처음에 가운데 계시던 평가위원분이 추가 질문 있냐고 양옆에 선생님들한테 물어보시고 제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던 평가관님께 추가 질문 하라고 톡톡 이렇게 신호를 보내시더라고요. 추가 질문은 자성서에서 대부분 나오니까 저는 기다리면서 제가 썼던 자성서 내용을 이제 막 기억을 더듬고 있었는데 오른쪽 평가관님이 제가 냈던 자성서를 휙 이렇게 종이 서류를 보시더라고요. 자성서 같아 보였는데 그거를 휙 이렇게 보시다가 고개를 들고 저를 보시더니 바로 추가 질문을 하셨어요. 근데 추가 질문이 이를 위해 어떤 것을 할 것인가요? 이건 확실하지 않아요. 질문이 너무 길어가지고 앞에 거 기억하느라고 까먹어서 혹시라 또 이게 진짜 질문으로 나왔을 수도 있으니까 답변하는 게 나은 것 같아서 같이 답변하긴 했습니다. 이때 진짜 빵긋빵긋 계속 웃고 있는 채로 질문하시는 거 기억하려고 애쓰는데 제 눈동자가 좀 흔들렸었나 봐요. 당황해가지고 질문을 다 하고 나셔서 저를 보시더니 1초 뒤에 상상하는 대로 말을 해도 되고 혹은 직접 시연을 해도 된다라고 덧붙이시더라고요. 추가 질문은 따로 구상 시간을 갖지 않고 질문받았던 내용을 되새기면서 바로 답변했습니다. 평소에 나는 어떤 보건교사가 될 것인지, 어떤 교육을 할 것인지, 어떤 보건실을 만들고 싶은지, 아이들과 어떤 걸 함께 하고 싶은지 등등을 고민하고 꿈꿨었기 때문에 바로 답변할 수 있었어요. 면접 기출을 풀다 보면 이제 교과 기출에서 학급을 어떻게 꾸밀 것인가, 학급 교육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질문들이 있잖아요. 예상 질문이나 기출 질문에. 근데 어떤 선생님들은 그냥 그걸 뛰어넘어 가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문제들을 봤을 때 학급을 보건실로 고쳐서 연습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스터디 원끼리 다 같이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상담 선생님은 상담실로 바꿔서 생각을 했고 영양 선생님은 뭐 급식실로 바꿔서 생각을 했고 저는 보건실로 바꿔서 생각을 했고 아무래도 이런 식으로 생각을 계속 해왔었기 때문에 이런 추가 질문이 나왔을 때도 당황하지 않고 물론 당황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이런 질문이 추가 질문으로 나올지 몰라서 당황을 했던 거지 질문 자체에 당황했던 건 아니었거든요. 구상 시간도 갖지 않고 바로바로 이렇게 입 밖으로 답변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했던 답변은 이렇게였는데요. 보건실의 역할은 신체뿐만 아니라 마음이 치유되는 곳이다. 내가 꿈꾸는 보건실은 행복한 보건실이다. 이를 위해 학생이 내소했을 때 행정 업무가 많더라도 컴퓨터만 보지 않고 아이들과 눈을 마주치면서 인사하고 소통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에 대한 근거 사례를 붙였는데 저의 실제 일화예요. 고등학교 때 간호학과로 진로를 정했었는데 그거 관련해서 보건교사도 같이 알아보고 싶었거든요. 보건실에 내려가서 선생님한테 물어봐야겠다 하고 내려갔는데 쳐다보지도 않으시고 제가 인사드렸는데 아예 반응도 없고 그냥 무시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되게 상처를 받고 뭔가 보건실을 떠올렸을 때 기분이 좋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보건교사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다가 제가 4학년 때 교생 실습을 나갔을 때 보건실에 안 아픈 애들도 계속 보건실에 와가지고 선생님 저 오늘 뭐 했어요? 선생님 오늘 저 뭐 배웠어요? 이거 재밌어요? 이러면서 소통이 있는 곳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신선한 충격이었거든요. 당시에 저에게는. 이 일화를 이제 답변할 때 말씀드리면서 직접 이 부분을 시연했어요. 선생님 저는 오늘 뭐 했어요? 선생님 저는 오늘 뭘 배웠어요? 이거 재밌어요? 이렇게 왁자지껄하고 소통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었던 것 같고 시연하면서 아이들이 보건실에 오면 오늘은 뭘 배웠니? 어떤 게 기억에 남니? 물어보면서 아이들과 소통하겠다. 훗날 아이들이 보건실에 대해 기억을 더듬어 볼 때 아프고 힘들었던 곳이 아니라 보건선생님이 환하게 웃으며 반겨주던 곳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하고 싶다. 제가 교사가 된다면 행복한 보건실, 나아가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 보건교사가 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추가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할 때 평가위원님도 모두 막 끄덕끄덕 하면서 웃어주셨어요. 말은 없으셨지만 개인적으로 그때 느꼈던 분위기가 약간 선생님은 그렇게 답변할 줄 알았어요. 정말 행복한 교사가 될 것 같아요. 행복한 보건교사가 될 것 같아요. 아이들도 행복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신다는 느낌을 받았었어요. 복귀하면서 아쉬웠던 점은 보건실의 역할을 말하면서 그에 대한 보충 설명을 더 했어야 했는데 못한 점이었어요. 근데 추가 질문은 점수에 따로 안 들어가니까 신경 쓰진 않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추가 질문은 피면접자의 진정성? 이런 걸 알아보기 위한 질문 같아요. 제가 답변을 꾸며내었거나 면접 공부를 모범 답안이나 다른 선생님들 걸 보고 베끼면서 공부했었다면 이 추가 질문에 대해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자성서를 꾸며서 냈다면 자성서와 관련된 질문을 받았을 때 제대로 답하지 못할 거고요. 오늘 면접 복귀 영상을 준비하면서 또 한 번 느낀 건 면접은 나의 면접 지식, 시책을 뽐내는 자리가 아니라 교사로서 내가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보는 자리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제발 2차 면접 공부는 혼자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꿈꾸는 시간으로 채우시길 바랍니다. 모든 면접 질문에 대한 답은 자신의 교육관과 생각에서부터 시작돼요. 저도 보건교사가 꿈이 아니었어요. 임상간호사가 하고 싶었고 보건교사는 뭐 나중에 애기 낳고 상교대하기 힘들 때 뭐 40대쯤에 병원 그만두고 할 수 있는 직업 중에 하나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면접 준비를 시작할 때도 보건교사에 대한 꿈도 없고 사실 하고 싶지 않은데 다시 임상으로 돌아가기에 그 태움이라는 문화가 너무 싫으니까 엄청 막막했어요. 그래도 좌절하지 않고 여러 교육 영상도 보고 교육 관련 책도 읽고 어쨌든 임용시험을 쳤으니까 보건교사가 되면 나는 아이들과 어떤 보건실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계속 고민하다 보니까 꿈이 생겼습니다. 내가 보건교사가 되면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런 것도 해보고 싶다. 지금 이런 부분이 아쉬우니까 내가 교직 생활을 하며 다른 방향으로 시도를 해봐야겠다. 면접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바뀐 거죠. 특히나 보건은 다들 간호사 하다가 이제 힘들어서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저처럼. 하지만 선생님들 제가 꿈을 꾸기 시작했듯이 선생님들도 꿈을 꾸실 수 있으세요. 면접 준비를 제대로 한다면 저절로 꿈이 생길 거예요. 제가 면접은 계속해서 1차 공부하는 게 아니라는 것 생각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잖아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면접이 어렵고 떨리고 두렵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면접을 내가 평가받는다는 느낌보다 경력 선생님들께 나는 어떤 포부를 가진 신규 교사이다라는 걸 소개하는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좀 더 즐기고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면접 준비를 할수록 평가받는 느낌보다는 내가 이런 신규 교사라는 걸 보여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더 스트레스 없이 즐기고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선생님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어렵게 느껴지신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도 경험을 했고 이겨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어요. 제가 했는데 선생님들이라고 못할 게 없거든요. 저보다 더 잘하실 수 있어요. 자신감 충전하시고 면접 준비 잘 하셔서 같이 교직 생활하는 동반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들 건강 잘 챙기시고 2019년 행복하게 마무리하세요. 안녕히 계세요.